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ADHD 같아요. 혹시 ADHD가 아닌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들, 특히나 만약에 유전적인 어떤 요인과 환경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그러는데, 유전적인 요인의 단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유병률이 막 급속하게 많아지게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DHD라는 병, 집중력이 떨어지는 병이 너무 많아진 어떤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ADHD라고 하는 문제는 원래 이제 유전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시기쯤, 뇌가 막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시기쯤에 전두엽 발달이 약간 느려진다라는 것 뿐이에요. 결국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전두엽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ADHD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한 클래스에 모아놓고 너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구분을 하기 이전까지는 뭐 ADHD라고 하는 병 자체, 내가 전두엽이 약간 느리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별로 흉도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한 학년에 이렇게 모아 놓다 보니까 너무 빠르면 이 신동 소리를 듣죠. 얘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한다. 이게 이제 신동 소리를 듣는데 좀 느리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열외가 되고 친구들도 나만 몰래 이렇게 빼놓고 따돌림을 시키는 것 같고 이런. 그래서 사실은 ADHD라고 하는 병 자체는 이게 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발달 과정 자체가 약간 전두엽이 느린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고등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병은 아니지만 치료를 통해서 상처받는 거를 좀 도와줘야 되는 병이 ADHD인 거죠.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모두 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꼭 ADHD라는 병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전두엽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사고로 전두엽을 다쳐서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집중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도 이 치매나 이런 형태도 전두엽 부분만 일찍 망가지는 이런 치매가 있어요. 그런 치매가 보통은 이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분노 조절, 화화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이런 증상을 주로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매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든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전두엽은 우리가 왜 열심히 하기 싫어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래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근육들이 균형 잡힌 이런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전두엽도 역시 똑같습니다. 항상 전두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전두엽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두엽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전두엽은 왜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피하 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은 약해지는 것처럼 전두엽 기능 역시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모든 상황에 전부 다 집중력 저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전부 다 정말 ADHD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ADHD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여러 가지 어떤 인지 기능의 저하, 또 충동 제어가 좀 어렵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ADHD가 아닐까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겠죠. 자, 근데 이 ADHD에 관련된 치료제는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 전두엽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이런 치료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자극들 중에, 그죠? 내 주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옆에서는 TV 소리도 들리고 이쪽에서는 모두 여러 가지 어떤 자극 중에 우리는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두엽이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지금 필요한 곳에 딱 집중을 하는 이런 능력.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 되어야 되겠죠. 선택적 집중이. 근데 전두엽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야 되는 선택적 집중이 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하려고 해도 자꾸만 딴 생각, 딴 데 눈이 가고 자꾸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 이거는 다 ADHD 문제라기보다 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선택적 집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ADHD 치료제라고 말하는 컨서타 메디키넷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선택적 집중 능력이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컨서타 메디키넷 같은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뇌는 그렇게 작동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집중에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예. 근데 왜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이렇게 컨서타 메디키넷이 나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잡스러운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그 깊이는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깊이는 굉장히 얕아지게 돼요. 예.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사고는 어려워지는 대신에 굉장히 빨라지고 한 주제에 확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컨서타 메디키넷이라고 하는 약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이외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보통 전두엽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사람과의 그런 사회성을 좋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이제 Theory of Mind, 마음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읽기 능력도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야 재미를 느껴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게 이 전두엽이 처리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컨서타 메디키넷 같은 이야기 들어가게 되면 그런 능력에 타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이 컨서타 메디키넷 같은 약들을服用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 약 복용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은 아니다. 내 뇌를 약간 도핑하듯 막 좀 자극을 해서 아주 원하는 방향에 나의 뇌에 전두엽의 힘을 몰아줄 수 있는 예, 이런 힘을 제공해 주기는 하나, 그러나 이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일시적으로 일정 시간 그렇게 되고 끝나버리게 되고 말고 또 중독 의존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과 전체 진단의 문제 중에 한 가지예요. 정신과 진단은 증상이 있으면 그걸 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하면은 우울증이고 불안하면 불안증이고 집중력 떨어지면 ADHD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ADHD라고 하는 병에 대한 개념은 어렸을 때 전두엽 발달이 좀 느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ADHD라고 하는 진단명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성인 ADHD의 모해, 그래서 지금은 어렸을 때 발달 지연이 없었던 사람도 전두엽 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몽땅 다 성인 ADHD라고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냥 ADHD 치료제를 사용을 하니, 그러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뭐 많은 기간도 아니고 10년 사이에 10배나 폭증을 했으면 지금 이제 ADHD의 유병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이제 나올 텐데, 예. 그럼 이게 그럼 과연 병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 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